네, 그럼 이번엔 중국 증시, 뭐 글로벌 증시 전체가 올해 뭐 작년 올해 많이 올랐죠. 중국도 뭐 만만치 않죠. 그렇죠. 4,600 뭐 지금 예, 그렇게 갔죠.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의 역할이 이번에 아주 엄청난 것 같아요. 미국 뉴스 보면은 그 아예 헤지펀드 자체가 공매도 세력 그 헤지펀드가 개인들한테 당해서 뭐 부도 위기 맞아요. 몰렸고 네. 그 정도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이렇게 열풍이 서학개미, 동학개미가 이렇게 동원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예, 이게 예전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예, 무시하던 예. 너무 개개인이. 놀랬지. 예. 근데 중국도 이렇지 않나요, 지금? 개인들의 역할이 커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중국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제가 늘 말했죠. 지난번에 전문 또 다뤘잖아요. 중국은 거래량의 90% 이상을 개인이 한다고요. 중국은 종래로 개인 시장이었죠. 개미들이 시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인들이 주도할 때는 가치주 투자가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워린 버핏을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표본 모델로 삼잖아요. 워린 버핏 관련된 재테크 책들이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워린 버핏이 잘한 건지 시대적 운명이었는지. 그러면 누가 이럴 거예요. 그럼 동일한 시대를 산 사람은 왜 워린 버핏만 나왔냐? 이렇게 말할 건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뭐 할 수는 없는 건데 제 뜻은 뭐냐면 아무리 워린 버핏이라도 그 전에 그 사람의 출생연도가 39년도인가 그래요. 30년대 출생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 주식시장 보면 50년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려요.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이 50년 이전에 출생했다 이러면 그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29년, 30년 대공황 때 망했어요. 예. 그 전에도 미국은 굉장히 중국 시장처럼 이렇게 변동이 엄청 커지면 흐름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은 흐름이 없어요. 확 5천까지 올라갔다가, 예? 저기 1,000 얼마가 떨어졌다가,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우상향 걸려면 결국은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가 들어와야 돼요. 장기 기관 투자가 누구죠? 보통은? 보험사. 네, 보험사. 그렇죠. 뭐 은행. 뭐 증권사 이런 자산운용사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면 특히 외국인들이 비중이 지금 되게 커졌어요. 외국인이 2014년 2006년 전이죠. 6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중국 자본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4%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거의 10배 증가한 거예요. 외국인이 근데 중국 개인들도 외국인이 투자 행태를 보고 따라하거든요. 외국인이 뭐 샀지? QF, RQF 얘네들이 뭘 샀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따라가니까 그게 흐름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투자가 뭐죠? 가치가 있는데 저평가된 거 잘 발굴하잖아요. 그게 개인들하고 실력 차거든요. 그러면 돈이 이런 진짜 실력 있는 펀더멘탈 좋은 주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투자 방식이 이쪽일 때는 내가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달이 됐죠, 의미가?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그런 변화를 보이는 시장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가설 H0, 가설인데 미국이 50년대 이후로 우상에 착 한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 시대가 열렸냐? 만약에 대답이 예스면 중국판 워린 버핏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기관 투자가 시장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긍정적 변화가 2020년에 특히 도드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의 주체가 그 금융시장 개방이 되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들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4%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매기처럼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개인들도 그걸 추종하지만 그렇죠. 중국의 기관들도 그렇죠. 따라간다. 기관들도 자기 실력도 있지만 어차피 같은 기관 외국 기회를 보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흐름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 질문 드는 게 그 중국의 기관들은 사실 그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좀 더 사라 뭐 이게 그 어떤 규제를 풀어주고 뭐 이거 한계 투자 규모를 풀어주고 뭐 해제하고 하면서
그 제약하고 하면서 이 조절을 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투자할 여력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요? 중국 정부가 기관들에 뭔가 투자 여력을 넓혀줬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투자할 여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기관들이 안 했었던 것인지. 그동안 규제 때문에 못했죠. 보험사들이 주식시장 투자 비율을 항상 제한돼 있어요. 은행은 워낙 전 세계 똑같아요. 어느 나라도 은행이 주식 보유를 제한을 줘요. 5%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은행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보험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근데 그걸 계속 풀어준 거죠. 그래서 보험사도 지금 20몇 %를 주식시장 투자할 수가 있고 계속 넓혀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이 말하면 국민연금, 중국은 사회보장 이사회라고 해요. 거기가 한국은 국민연금이에요. 그 돈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연금이. 네, 연금이. 양로 연금 있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때요? 그 투자하는 그 종목들이 네. 가치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게 뭐 내수, 음식료 뭐 이런 어떤 그 내수를 기반으로 네. 하는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 네. 예, 이런 쪽에 뭐 5G와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선호하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내가 그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네. 주로 봤어요. 그 보니까 크게 세 개 섹터가 제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성장주. 제가 그때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여기서 엄청 열정스럽게 해가지고 제일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주식 투자는 두 개다. 복수. 시험이에요. 두 개 뭐라고 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우리 두 개를 번다. 신규 상장 아니면은 증자.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했는데, 예? 기억을 해야지. 잠깐, 다시. 네, 주식 투자할 때 두 개를 번다. 뭐라고 해요? 두 개 뭐예요? 두 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어디 주식에 투자할 때 뭘 보냐? 돈을.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버는 하나는 주식 가격의 상승, 자산 그러니까 자본소득,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 네. 그다음에 배당소득. 그 두 그렇죠. 가지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제가 그때 전문 갑자기 용어로. 놀랬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머리에 남는 게 있어야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두 개. G를 볼 거냐? G, growth. 성장을 볼 것이냐? 디비덴드, 배당을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 이러면 배당을 봐라 그냥. 내가 뭐 기업이 뭐 어떻게 갈지 뭘지 난 모르겠다. 그냥 배당을 보는 거예요. 배당은 과거 데이터 다 있어요. 근데 배당은 별로 변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한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지. 내가 은행에 넣으면 지금 1%도 안 주는데 이 회사는 배당을 3% 주네? 그냥 배당을 받는 거죠. 근데 배당을 아무 회사나 줘요? 괜찮은 회사 주고 안 해요. 그렇지. 돈이 여유가 있어야지. 남았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배당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치주가 많아요. 보통 안정된 주식들,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들.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간 주식들, 특히 외국인들이 미국 쪽 이런 애들은 특히 배당을 중요시해요. 한국도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사회에다 자기 멤버 하나 꽂아놓고 제일 처음 요구하는 게 뭐냐? 배당을 확대하라잖아요. 항상 걔네 하는 행동이 그래요. 엄청 사서 5% 이상 사면 이사를 하나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사회. 그러면 첫 번째 배당을 확대해 이거예요. 배당을 늘려 이거예요.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많은 주식을 많이 사요. 그냥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이얼 같은 메이디, 거리 이런 전자부품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샀어요. 이런 것도 소비주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술, 작년에 모태주가 장난 아니에요. 모태주 우량이 술 주식이죠. 모태주가 주식 투자보다 나아요. 수익이 있잖아 10배 넘어요. 제가 모태주 지금 마실 수가 없어요. 비싸서.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이제 1년 넘으면 그게 몇 배를 해요. 지금 20몇만 짜리잖아요. 그게 1년 넘으면 마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20몇만 주면 마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태주가 비트코인처럼 자체가 투자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태주 병이 있죠. 병도 지금 1000% 가격이 올랐어요.
이 모태수 담은 그 빈병. 빈병이. 병도. 그러니까 모태수 자체가 와인처럼 하나의 투자 상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그로스, G를 보고 하는 주식들을 많이 샀어요. 그게 그로스라는 게 G가 우리가 일반인들 보기에는 가격 차이인 거예요. 캐피탈 게인. 내가 지금 1,000원에 샀는데 2,000원 된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그게 보통 어디서 나오죠? 성장 섹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주식이 엄청 오른 것 같지만 다 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중국 표현으로 구조적 장세라고 합니다. 오를 거만 올랐다. 그게 뭐냐면 G가 올랐다. G가 뭐죠? 작년 이슈가 뭐였죠? 자율자동차. 뭐 에너지 쪽에 배터리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ICT 쪽, 반도체 쪽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 기술 쪽의 주식들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엄청 올랐는데 올해도 오를 거냐? 그래서 올해는 저는 아까 그 G가 계속 갈 거예요. 올해도 어차피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근데 주목할 거는 2019년에도 30% 올랐고 작년에도 30% 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매년마다 계속 30% 가겠어요. 그러면 올해는 좀 폭이 줄어들 거예요. G가 먹을 수 있는 폭이 한 많아서 15%? 그럼 올해는 오히려 뒤쪽으로 가야 돼. 대외던 쪽으로. 그럼 대외던 쪽은 펀더멘탈이 좋은 애들 중에서 탄탄하면 이거는 거품이 터져도 안 죽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올해는 결국 항공주라든가 여행주가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이런 애들 쪽에서 이런 것 같아요. 작년 1년은 기업인들이 야, 내 1년만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참았던 기업들이 올해는 다 죽어버릴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다 전사. 그럼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은 어떻게 시장을 다 자기가 갖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코로나 고친 다음에 좋아지는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 누구지? 이런 애들을 봐야 되는 거고,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면 다 돈 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돈 번 사람들이 야, 내가 주식 잘하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벌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 돈 벌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내가 내 실력이 없는데 올해 내가 망하냐? 안 망하려면 아까 그 G를 보는 사람들도, 그로스를 보는 사람들도 거기서도 제일 잘하는 애들을 선수를 뽑을 줄 알아야 돼요. 작년에는 섹터만 고르면 오케이. 섹터만 맞으면 난 돈 벌어.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섹터 중에서도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섹터만 봤으면 되는데 올해는 그 섹터 중에서 가장 1등 뭐 살아남고 누가 100m 경기에서 누가 1등 좋은 말이 누구냐? 좋은 말 표현이 맞죠? 발음이. 네, 뭐 말. 달리는 말. 그러니까 그 가장 괜찮은 거를 골라낼 줄 아는 섹터에서.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성장주 하면은 네. 그 중국의 무슨 기술주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큰 데다가 그 내수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내수 그 기업들도 성장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워낙 아직 중국은 이렇게 워낙 시장이 크니까 일선 도시에서 다 해 먹었다고 해도 또 저 삼선 도시가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핀도더예요, 핀도더. 전자상 거래가 찡동 엄청 큰 회사가 있어도 핀도더라는 게 만들어진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막 알리바바 초월 정도로 큰 거예요. 똑같은 거 했는데. 그게 왜냐면 농촌을 간 거예요. 시장만 바꿨을 뿐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작년에 그 중국이 바클레이즈 인덱스 펀드인가 뭐 그 채권 시장 그 인덱스 지수에 합류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글로벌 자금 채권 유동성 자금이 엄청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러지 벤치마크 인덱스에 들어가면 돈이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니까 그게 그래서 1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유입하는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외자가 계속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중국처럼 변동성이 크고 성장이 거의 신흥산업의 성장률이 다 20% 이상, GDP는 6인데 신흥산업은 20% 넘잖아요. 그럼 아까 그 G가 20%라는 거예요. 그럼 20%가 내 수익률이에요.
기관이면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중국에서는 금융시장을 지금 아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네. 어쨌든 중국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좀 더 성장하겠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세보다는 좀 뭐 혼조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즐겁게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금융 시장,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하여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아니 근데 요즘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 교수님이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재밌어지는데 제가 이거 부드럽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성격이 안 이런데.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컨셉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또 오래 산대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